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제학 언론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선택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합리적인지 아주 간단한 문제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민준 학생과 서연 학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두 학생과 같이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Z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심지어 완벽주의자라고 하네요. 어떠세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럼 질문 나갑니다. 이 Z라는 사람 직업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서연 학생처럼 도서관 사서 아닌가? 하거나 민준 학생처럼 회계사? 같은 직업들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쵸? 뭔가 그 꼼꼼한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농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네? 농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떠올린 이미지 말고요.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직업 인구에서 도서관 사서와 농부, 이 두 직업군의 수를 비교하면 농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통계적 사실, 즉 기저율이라는 건 싹 무시하고 제2의 성격 묘사라는 그 이야기에만 집중해버린 거예요. 방금 우리가 경험한 거, 이게 바로 휴리스틱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생각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뇌가 이 복잡한 세상사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림짐작 기술 같은 거죠. 이게 아주 유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방금처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첫 번째 지름길은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Z의 성격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서의 전용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한가, 즉 얼마나 대표적인가만 보고 판단해버린 거죠. 통계는 무시하고 고정관념에 의존한 거예요. 결국 이 지름길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은 답을 놓치고 만 셈입니다. 바로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숫자나 통계보다는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정치에서도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서요, 교통사고랑 위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민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서 교통사고일 것 같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정답은 사실 위암인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민준 학생처럼 교통사고라고 답하거든요. 이게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언론에서 교통사고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생생하게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쉽게 잘 떠오릅니다. 반면에 위암 사망 통계는 그냥 숫자로만 쓱 지나가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 거죠. 즉, 내 기억에서 꺼내 쓰기 쉬운 정보, available information을 더 중요하고 더 자주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뇌가 효율을 위해서 사용하는 생각의 지름길, 휴리스틱을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지름길을 가다가 우리가 반복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빠지는 생각의 함정, 바로 편향, 바이어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뭐랄까, 맨날 가는 지름길에 있는 웅덩이 같은 거죠.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아침에 옷 고르기 귀찮아서 그냥 어제 입었던 옷도 입는 거. 우리 서연 학생 솔직히 있죠? 네, 가끔요. 괜찮아요. 이거 비밀인데 사실 저도 오늘 어제 입었던 셔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게으르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아주 깊은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엄청나게 강해요. 왜냐? 첫째,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건 에너지가 드는 귀찮은 일이니까. 둘째, 익숙한 게 편하고 안정감을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히 바꿨다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작용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편향을 보여주는 마지막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떤 선택지를 기본값으로 딱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확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이 표 좀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회사가 보너스 한 번에 받기를 기본값, 즉 디폴트로 설정해 놓으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냥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나눠 받기를 기본값으로 쓱 바꾸니까 세상에 또 대부분이 나눠 받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선호랑 상관없이 그냥 설정된 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정 편향 또는 디폴트 편향입니다. 앞서 본 현상 유지 편향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누군가가 미리 설계해 놓은 그 기본값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달라요. 미리 정해진 값을 바꾸려면 내가 굳이 신경 써서 행동을 해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성향이죠. 나라마다 장기 기증 서약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이유도 바로 이 디폴트 설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우리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뭘 더 생각해 봐야 할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대표성과 가용성이라는 두 가지 휴리스틱, 그리고 현상 유지와 기정 편향, 이 네 가지 개념만 딱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은 물론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랄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한 셈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체계적이고 심지어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휴리스틱과 편향을 공부하면 우리 스스로의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고른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동안 내렸던 그 수많은 선택들 있잖아요. 그 선택이 과연 온전히 당신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이런 휴리스틱과 편향의 손길이 닿아 있던 건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